그것이 너무 알고 싶다의 김상중하입니다. 북한의 핵실험 지역인 함경북도 길주군에 이름 모를 귀신병이 나돌고 있다고 합니다. 이 귀신병의 증상은 먹어도 살이 빠지고 두통에 시달리며 후각을 잃는다는 것. 그런데 말입니다. 이 환자들은 병원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점쟁이들을 찾아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핵실험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 귀신병에 시달리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지금 나온 내용이 바로 귀신병인데 네. 저는 귀신병 하니까 우리나라 영화 곡성에서 이런 대사가 있었어요. 무엇이 중요한데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면서. 보셨어요? 이야 무섭네. 못 봤어요. 아이고, 그 재밌는 영화 못 봤어요? 못 보셨구나. 그런 영화도 있어요. 이게 재밌어요. 약간 그 귀신병에 걸린 이야기인데요. 저는 네. 먼저 강철한 대표님한테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이 네. 북한의 핵실험 때문에 귀신병이 나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정말 근거 있는 얘기인지 궁금합니다. 강철한 대표님. 예, 저는 그 핵실험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92년도부터 그 함북의 그 길주군에 있는 만탑산이라고 하는 그 높은 산이 있는데 네네. 그 산 바로 밑에 이제 핵실험장이 있습니다. 그 핵실험장 바로 옆에는 이제 북한의 악명 높은 화성 수용소와 해령 수용소가 있는데 수용소가. 예, 그 해령 수용소, 화성 수용소에서 수천 명씩 거기도 그 만탑산으로 가기 시작하는데 돌아온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럼 죄수들이 거기 간다는 예, 재수가 동원돼가지고 핵실험장에 공사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5차례 핵실험을 하면서도 한 번도 그 비밀이 새어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범들을 전부 다 끌어다가 일을 시키고 다 죽여버리기 때문에 핵실험 비밀이 나갈 리가 없는 거죠. 또 이제 그 문제가 뭐냐면 길주군 지역 사람들, 네네. 이 지역에 이제 뭐 1차, 2차, 3차, 5차까지 가면서 방사능에 오염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앓기 시작한 거죠. 길주군 지역에 귀신이 돌고 있다. 이 귀신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파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점쟁이가 창궐 하기 시작했고 많은 분들 점쟁이한테 찾아가가지고 네. 내가 이게 왜 아픈지 네. 이걸 이제 알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러면 고위관직들 있잖아요. 네. 김정은뿐만 아니라 고위관직들 거기에 시찰을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김일성 때부터 뭐 김정일도 그렇고 뭐 핵무기에 그렇게 집착을 하면서도 영변 핵기지나 길주군에는 단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한 번도?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기차로 지나가면서 서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사능이 이미 노출되고 있고 이걸 막을 힘은 없다는 걸 다 알기 때문에 김치 부장은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반드시 방사능 피해가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게 허무맹랑한 그런 거짓말이 아니라 저는 사실이라고 보는 이유가 지하 핵실험을 하려면은요 최소한 3제곱킬로미터의 그 땅이 필요해요. 그 안에는 사람이 살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북한 같은 경우는 상하수도 시설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천물 아니면 우물을 파서 물을 먹어요. 만약 근데 그 물에 이제 핵실험으로 인한 오염이 된 물을 마셨다면은 당연히 귀신병이 걸리는 거죠. 사실 이러한 문제들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 지금 심각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실제로 그 2차 세계대전 끝날 무렵에 태평양 전쟁 할 때 미국이 처음 이제 원폭을 했어요. 그렇죠. 그때 사실 그 원폭한 그 지역에 실제로 25만 명 정도의 이제 사람들이 살았는데 원폭하는 동시에 7만 명이 몰살을 했어요. 그리고 원폭한 그 당시 그 해 1945년도에 그 숫자만큼 또 7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 지역에서 나타나는 뭐 머리가 빠진다든지 그쵸. 귀신을 본다는 병이 바로 핵실험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그쵸. 생각을 하시는 거죠. 김기선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귀신병이 핵실험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봐요. 내가 왜 이렇게 보냐면 그 길주구 쪽에 청진, 함경북 쪽가 배급지가 제일 먼저 끊긴 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사람들은 그때부터 열악하게 계속 먹으면서 생존에 오다 나니까 그냥 미쳐도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송장 치고 살이 난단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건강 상태가 굉장히 열악해요. 그러면 거기에는 무슨 병 같은 건 맞나요? 만연하죠. 콜레라, 뭐 장티부수, 겨울에 1차 대전 이후에 사라졌던 모든 전염병이 지금 다 돌고 있어요. 북한에는. 첫째는 그거고요. 그 핵시험 한 스케일 자체가 러시아나 미국하고 견줄 수가 없이 작아요. 규모가 규모가 작아요. 한반도는 좁은 땅덩어리이기 때문에
소량이라고 할지라도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이게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이제 일본의 그 핵 물리학을 연구한 사람 같은 경우도 핵실험을 작은 양이라든지 뭐 작은 양이라도 하려고 해도 최소한 3제곱킬로미터의 땅이 필요하다는데 그 안에는 사람이 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3제곱킬로미터 그 아니면은 그 안에는 그 풍계리 그쪽에는 지하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이해 지역에 지하수가 있어서 그게 오염이 됐다 그러면은 그 물을 마시는 사람들 같은 경우 분명히 어떠한 영향이 있다는 거죠. 근데 1차, 2차, 3차, 4차 숱한 선진 국가들이 그 네네. 방사물 물질을 축출해내려고 계속됐는데 미소 소량을 다 발견했어요. 그렇죠. 그게 왜냐하면 지하 핵실험이기 때문에 네. 사실 지하 그래서 내가 핵실험은 말하는 거예요. 대기 오염이 안 돼요. 전혀 안 그러니까 전혀 안 영향을 되는데 미치지 않기 단 때문에. 영에 가까워요. 어떠한 영향을 미치냐면은 대기 오염은 미치지 않지만 지질, 땅의 오염은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귀신병이 돌 그렇죠. 수가 네, 있다. 그래서 저는 돌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걱정인 게 뭐냐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6차 핵실험이 이루어지고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거든요. 정말 6차 핵실험과 그다음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할까요? 북한의 행태를 보면은 사실은 북한이 먼저 핵실험은 안 할 거예요. 왜냐면 ICBM을 먼저 발사를 할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시기가 언제나 했을 때 저는 아마 김일성 그 생일 전후가 되지 않을까. 그게 4월 15일이거든요. 근데 올해가 또 마침 김일성이 태어난 지가 105년. 북한 말로 꺾이는 해거든요. 근데 북한은 미사일을 쏠 때 어떤 핑계를 대고 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사일을 쏠 때 우리는 인공위성을 쏜다 이런 식으로 쏘는 거고 그리고 만약 핵실험을 한다면은 북한이 이제 ICBM을 발사한 이후에 국제사회가 이제 제재를 가하고 북한의 생션을 또 할 때 그때 아마 반발로서 국제사회는 반발로서 핵실험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결론부터 말한다면 네. 현 시점에서는 쏠 확률이 높지 않다고 봐요. 쏠 확률이 높지 않다고 봐요. 핵실험도 그렇고. 왜? 지금 상황이 오바마 때하고 달라요. 이 북한이 처해 있는 상황이. 아무래도 행정부가 예. 바뀌었기 때문에. 가고 북한이 지금 핵 문제를 20년 거의 끌고 오는 거예요. 네네네. 이제는 전략적 인내를 안 한다는 거예요. 미국의 입장은. 김정은이도 생각할 거예요. 이제 쏘면 성공하든 실패하든 이거는 굉장히 데미지가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예. 공화당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공화당을 아주 무서워하죠. 저는 이제 그 ICBM,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좀 쏜다고 보고 있습니다. 쏜다. 네, 쏜다고 보고 있는데요. 올해도? 왜냐하면 2016년도 2월 달에 이제 광명성 4호를 쏩니다. 그게 이제 약간 좀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흉내를 낸 거지요. 거리상으로. 예, 그리고 네. 이제 올해 지금 그 이제 엔진 실험을 했는데 이게 바로 고체 연료를 활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기 위한 이제 준비가 되는 것이죠. 네네. 그러니까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미국을 쏠 수 있는 그 핵능력, 그러니까 핵능력은 되지만 그 핵탄두를 달아서 탄도미사일을 이제 미국으로 보낼 수 있다. 이 능력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4월 달에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이 지금 북한을 압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압박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굴하지 않겠다. 강대 강으로 대응하겠다고 이제 선명을 하고 있고 미국은 우리 건드리지 말아라. 사실 이 얘기 모두가요. 네. 6차 핵실험이 이루어지게 되면 솔직히 주민들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정말 이거에 대해서 아유, 핵사이다. 우리 또 김기성 기자님. 근데 네. 여기서 우리가 알 근데 거는 김기성 기자님, 예. 핵사이다 뜻은 아세요? 핵사이다. 하여튼 뭐 시원하단 소리겠지. 아, 뭐 시원하단 소리겠지. 맞아요. 근데 네. 그 핵실험을 해서 북한 주민이 더 어려워진다. 네. 상대적으로 놓고 볼 때 김정은이가 더 어려워지지 북한 주민이 더 어려워지는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북한은 이미 어려운 나라예요. 이미 어려서 계속 내려가는 나라고 이번에 6차 있다고 해서 훅 내려가는 그런 건 없어요. 이미 구체적으로 다 고질하게 됐기 때문에 문제는 김정은 정권이 위험해지든지 살아나든지 죽든지 그 길이에요. 김정은이 힘들어지는 건 맞지만 김정은 정권이 힘들어지면 북한 인민도 힘들어지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세컨더로 보이콧이라는 이제 그 새로운 무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중국의 JTC가 그 회사가 이제 그 북한의 핸드폰을 팔아먹다가 걸려가지고 1억 5천만 불의 벌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북한의 기업들을 쪼기 시작하면 또 인민들을 쪼개 됐습니다. 네네네. 저는 그래서 이제 김정은도 힘들어지겠지만 인민도 힘들어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